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충북지사 선거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합이 예상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한 20대 운전자에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역주행은 고의성이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도 대학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에 이어 동아리 활동과 야외 공연도 재개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을 신속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가 등장했습니다. 토양 속 병원균 4가지를 10분 안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5,66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714명, 충주 973명, 제천 417명, 단양 176명, 음성 431명, 괴산 225명, 진천 612명, 증평 350명, 보은 198명, 옥천 340명, 영동 225명, 충북 누적 환자는 28만 4,305명, 누적 사망은 6명 늘어 350명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충북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예비 후보자 검증을 신청한 건데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를 두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민주당의 충북도지사 예비 후보자 검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1일 접수했지만 곽 변호사가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데다 주변 연락도 받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지난 12일 동남사군 지역위원장에서 물러나면서 충북지사 출마설이 나왔지만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습니다. 일단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은 확인됐지만 여전히 본인은 물론 측근들도 드릴 말씀이 없다,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며 출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가 출마하면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곽 변호사가 지역 기반도 없고 조직도 약한 만큼 노 전 실장 측에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당 일부에서 나오는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책임론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주당 예비 후보자 검증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나올 예정이어서 다음 주에는 예비 후보자 등록과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국, 오재세, 이해운 등 후보군이 넘쳐나는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 후보군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충북지사 선거전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창희 전 시장이 충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창희 전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경기뿐 아니라 괴산, 단양도 전주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충주는 살림을 어떻게 했기에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하나며 세금을 올바르게 쓰고 국책사업의 시민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 전 시장은 2006년 충주시장에 당선된 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개월 만에 중도 하차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군수 출마도 잇따랐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을 지낸 이재영 전 증평 부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증평읍은 38년 공직생활의 초임지라며 현안을 가장 잘 알고 해결할 준비된 후보로서 증평 100년 미래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삼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인 보은군수 선거에 민주당 주자로는 처음으로 박연수 전 속리산 둘레길 이사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연수 예비후보는 급속한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몰린 보은은 기존의 방식을 넘어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자신이 소통과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보은을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23km나 역주행한 20대 남성의 질주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이 운전자의 역주행 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음주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한 20대 남성이 만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20km 넘게 역주행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터널에서 차를 돌려 시작한 역주행은 20분 넘게 계속되다 순찰차가 앞을 막아선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0.177%였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경찰은 이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주행 행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아무런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했을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과실로 보고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번 역주행은 운전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대방 차량들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도 울리는 그 과정에서 이 운전자는 자신의 역주행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의 역주행이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 실수인 경우에는 본인이 인식을 하고 빨리 다시 회피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자기가 원인을 제공해서 이런 역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은 좀 달리 봐야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술에 취한 운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공포의 역주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청주지역경찰서 핵심 간부 2명이 전보 발령 등 인사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최근 전 직원 대상 갑질 유형 파악 설문조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한 간부를 당사자 간 분리 차원에서 일선 파출소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구두 경고를 받은 해당 경찰은 현재 충북경찰청 감찰계에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감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청주 상산경찰서도 한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내부 불만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른 지구대로 문책성 인사 발령했습니다. 하루를 기다려야 결과를 받을 수 있는 PCR 검사 대신 적은 비용으로 빨리 진단을 내리기 위해 자가 진단 키트가 보급됐죠. 코로나19로 익숙해진 이런 키트를 농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흙이 지닌 병원균을 진단하는 건데요. 식물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자라고 있는 토마토. 옹골찬 열매를 맺기 위해 연한 싹을 따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정용 벌을 키우고 해충을 잡고 수확기가 오기까지 갖은 정성을 들입니다. 하지만 50년 경력의 농부에게도 결실은 알 수 없는 일. 한때 농사가 잘 되지 않아 토양 분석도 해봤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는 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분석을 해러 보내면은 거기서 얼마 만에 오니까 벌써 다 커가지고 오니까 이건 뭐 대책이 안 쓰는 거야. 정확한 병명을 찾기 위해서는 전 처리를 하고 DNA를 맞춰야 해 2, 3주가량 필요하기 때문. 작물에서 증상이 발현되면 결과를 받기 전에 이미 확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처럼 농가가 자체적으로 토양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키트가 개발된 이유입니다. 1000제곱미터 면적 안에서 흙을 여러 번 채취해 시약과 섞은 뒤 키트에 떨어뜨리면 10분 안에 4가지 식물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천, 보은, 충주와 경상도 등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보급돼 실제 현장에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외부 요인이 많은 노지나 과수원에서 정확도를 높이고 화상병처럼 치명적인 병원균까지 확대하는 건 남은 연구 과제입니다. 토양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농약을 처방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다가 방제를 할 수 있고 또한 환경 오염도 좀 줄일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해 결실을 지키기 위한 노력. 하늘의 뜻으로 여겼던 농사를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대학가는 조금씩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재개하고 있고 공연은 물론 동아리 활동도 속속 재개하면서 한산했던 대학가도 다시 붐비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개강을 맞은 대학가에 활기가 넘칩니다. 한산했던 캠퍼스 광장에는 동아리들이 앞다퉈 자리를 마련하고 신입생 유치에 열을 올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서 오늘과 설명하고 즐기고 바라세요. 동아리들이 신입생들을 상대로 대면 모집에 나선 건 코로나19 이후 무려 3년 만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동아리 생활을 진짜 하는 것 같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니까 좋고 그냥 여러모로 기분이 좋네요. 그냥 진짜 동아리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신입생들이 평소 관심 있었던 동아리 부스로 찾아가기만 하면 선배들에게 직접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겼는데 제가 따로 뭐 관심만 있었지 따로 실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봉사 동아리가 있다고 하길래 한번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어요. 활동하는 동아리에 관심이 많아서 약간 앉아서 실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그런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서. 새 학기를 맞은 캠퍼스가 학생들로 북적이고 봄을 맞아 야외 공연도 재개됐습니다. 진짜 이제 대학생 같고 뭔가 지금까지는 학교를 못 와가지고 학교 와도 사람도 없고 해서 이제 거의 이제 학교 다니는 건가 싶긴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좀 대학생 같은 것 같아요. 이번 학기부터 충북의 모든 대학들도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대부분의 강의를 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직접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소통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의 얼굴을 직접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제일 반갑고요. 비대면으로 할 때보다는 학생들하고 훨씬 더 교감도 많이 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봄을 맞은 대학 캠퍼스는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시도 보편적 재난지원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재난지원금 운동본부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 대부분 시군이 동참한 보편적 재난지원을 청주시만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청주시의 반론에 대해서도 지난해 살림을 하고 남긴 순세계 잉여금이 3천억 원이 넘는다며 핑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 재난지원운동본부는 대학노조와 건설노조, 청주청년회 등이 지난해 11월에 구성한 단체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원정 매매가 청주 등 충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서울 거주자가 사들인 청주 지역 아파트는 779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원주 748가구, 천안 729가구 순이었습니다. 또 충주가 348가구로 상위 9번째였습니다. 외진 매수세로 가격도 상승해 KB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충주가 10.9%, 청주가 10.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에서 국민의힘 충북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수민 청주청원 당협위원장이 20대 대통령 취임식 기획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홍보위원장에 중임될 정도로 탁월한 감각을 지닌 홍보 전문가로서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수민 위원장은 오는 5월 10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리는 취임식 기획 전반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제천 단양 지역구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봄 신학기와 골프 시즌을 맞아 다음 달 8일까지 관련 식품 제조 가공업체 단속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과자, 캔디, 추인껌, 빵 등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와 골프 연습장 내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무등록 제조, 유통기한 경과 여부, 원산지 표시, 위생 취급 등을 점검합니다. 경미사항은 계도하고 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개막을 190여일 앞두고 민간 지원 기구인 범도민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은 김진복 충북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장, 유철웅 민간사회 총연합회장, 이화련 충북 새마을회장이 맡았고 도내 각계각층에서 2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엑스포 홍보와 관람객 유치, 행사장 질서 유지와 교통 안내 등의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오는 9월 30일부터 17일간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충청북도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합니다. 1kW당 150만 원, 최대 3억 원 융자 항도 내에서 대출일부터 3년간 대출금리의 2.5% 이자 차액을 지원합니다. 오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전면 중단됐던 영동 난계국악단의 토요 상설 공연이 2년 만에 재개됩니다. 영동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하나로 군립 난계국악단의 대표 프로그램인 토요 상설 공연을 토요 우리소리로 이름을 바꾸고 오는 주말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심천면 국악체험촌에서 상설 공연을 재개합니다. 난계국악단의 토요 상설 공연은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주요 관광 자원이었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되거나 온라인 공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대청으로 둘러싸인 옥천 오지마을에 마을 공동 선박이 잇따라 건조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옥천군은 어제 군북면 막지리에서 김재종 군수와 출양 인사,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2명 탑승 규모로 새로 건조된 막지 1호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사용해온 3.3톤급 선박은 고장이 잦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옥천읍 오대리에서도 마을 공동선박 5대호가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증평군이 적정한 쌀 생산과 소득작물 다양화를 위해 벼 재배 면적 4.5% 감축을 추진합니다. 올해 목표 벼 재배 면적을 지난해 대비 43헥타르 줄인 910헥타르로 잡고 다음 달 29일까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감축 협약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부터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재배 면적 감축이 확인되면 공공비축 및 추가 배정과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군이 영농지원단을 구성해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을 지원합니다. 보훈군 농기계 지원반은 0.5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고령자와 여성, 장애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모심기와 수확 등 농작업을 무료로 지원해줍니다. 농장업 지원반은 3명씩 3개조로 구성해 다음 달 4일부터 영세농가와 과수, 채소 등 수작업이 필요한 농가의 일손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